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절세 노하우라는 내용으로 찾아뵙게 된 홍지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현재 세무법인 더보험 홍대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SNS 통해서 많이 오셨을 텐데요. 전문직 중에 팔로워 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13만 명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아마 인스타그램 보고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를 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개업해서 세무법인이랑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지는 약 10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상담을 했고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 처음 시험을 합격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분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과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 때 너무나 세법을 2년 동안에 거의 26번 정도를 개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뭔가 양도세 신고를 도와주고 나서 오히려 잘 공부하지 않았다가 바뀐 개정세법을 따라가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더 크게 물어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고 해서 양포세라는 유행어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합격한 분들은 너무나 양도세에 대한 이제 진입장벽이 하나가 처진 거예요. 그때 개정됐던 세법들도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젊은 세무사들 나이가 좀 이렇게 최근에 합격하신 세무사님들께서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어느 순간 동안은 많이 공부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주요하게 상속세 업무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속세 업무를 하려면 이 양도세가 또 다 연결이 되고 증여세가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당연히 필요하시고 상속세나 증여세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동산 절세 전략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저는 뭐 책도 쓰고 이렇게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촬영도 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뭐 네이버나 유튜브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절세 노하우라는 내용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볼 내용들은요. 첫 번째, 절세. 절세가 왜 전략인가? 너무 뻔한 말인데요. 이 절세가 왜 전략인지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전반적인 좀 설계도 자체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각각 어떤 세금들이 부과가 되고 적어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말 최소한의 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으로는 신혼부부와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첫 주택 취득과 관련된 종부세와 재산세 관리 전략, 그리고 양도세 절세 전략, 그리고 부동산 가격 대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실제 사례를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산가와 증여 상속 플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여나 상속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취득세나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잘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증여냐 상속이냐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한 것이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유리한 시기와 사례별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동산 법인 세우는 것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뭐 가족 법인이라고도 하고 부동산 법인이라고도 하고 특정 법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세법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산을 가지고 계신 유형별로 사실 전략이 다 다릅니다. 상속에 있어서도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자산이 실제 많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최근 상담한 사례 중에서도 건물이 거의 2천억 원 있는데 상속세 재산이 마련이 안 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이 강의를 맡으면서
저는 절세, 즉 세금에 대한 전략을 짜는 사람이지만 투자까지 함께 묶으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희재님, 제리님 모셔서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걸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강의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절세가 왜 전략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인데요. 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계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진실은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플랜을 미리 계산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사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세금은 사실 나중에 저희가 계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미리 상담하시고 미리 절세 플랜을 짜신다면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다 단계별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매수할 것인지, 양도할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뭐 이걸 임대자산으로서 임대 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 볼까요? 두 번째 또 초보자들이 하는 많은 오해와 진실인데요. 일단 세무사는 똑같아요. 계산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사후적으로 의사결정 끝났고 계약서 다 써 오셨고 모든 걸 행동으로 다 저질러 오신 뒤에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세무사는 계산도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일단 오해를 좀 더 살펴보면 이미 판매를 하고 오셨다면 저희가 단순히 세금밖에 계산해 드릴 게 없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세무사에 따라서 그 세액 계산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저희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실제로 팔고 오셨는데 다른 곳에 즉 다른 세무사한테 상담을 하고 오셨는데 저희 쪽 예상세액이 2천만 원 정도 더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다르냐 이렇게 똑같은 세법을 적용하는데 뭐 서울은 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아니면 취득가액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세율 적용할 때 실수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믿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도세를 좀 전문으로 하고 많이 다뤄보신 분들을 만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최근에 그 양도세 신고하시고 정말 너무 많이 가산세 물어주신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데 수수료는 뭐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거의 억대로 물어주신 사례가 있어가지고 법원까지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조심하고 또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실은요, 세무사는 계산도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팔기 전에 오셨다, 의사결정하기 전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사안에 따른 예상세액도 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드리고 그다음 절세 컨설팅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나 개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 집은 정말 너무 팔기 싫고 이 집은 끝까지 거주해야 되고 뭐 이런데 사실 이걸 파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방법론은 제시를 해드리고 각각 경우의 수는 비교를 해드리지만 이건 이제 고객님께서 다 알고 나는 1번을 택할래, 2번을 택할래 이런 문제와 모르고서 나는 2번을 택했는데 1번이 세금이 훨씬 적네? 라고 하실 때 문제가 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반드시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하시기 전에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한 후에 어떤 의사결정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절세가 된다라고 해서 세무사는 계산하기 전에 미리 만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초보자의 오해와 진실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들은 세금은 절대 내가 줄일 수가 없다. 이런 거래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해일 수 있는 게 사실 설계만 잘하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취득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양도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아주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나 상속에서는 너무 당연하게도 활용하는 거고요. 가족 간에 양도하거나 상가 양도 이런 거 하실 때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오해와 진실 3가지 사례 다 뭐죠? 네, 미리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미리 상담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 제가 한 2달 전에, 1달 전에 했던 되게 따끈따끈한 상담인데요. 실제 사례입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아파트예요. 그리고 21년도 7월 달에 이제 이 상가가 재개발될 걸 알고 그 아파트 속한 상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2026년 7월이 되면 이 B라는 상가가 주택으로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B-라고 써놨죠. 그래서 언제까지 A주택을 팔아야 과연 내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느냐 이런 상담의 내용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고객분도 되게 자산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가시다 보니까 정말 모든 내용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내용에 대해서 이거 1년 이내 아닌가요? 법령을 막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법령까지 첨부된 보고서를 다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셨던 상담인데 보시면 거래 금액이 양도가액이 31억 18억 6천인데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똑같이 거래가액은 제가 이제 가상으로 잡았고 지금 현재 가액과 추정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2개만 해도 뭐 거의 2분 다 이제 배우자하고 고객분의 퍼센테이지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분산해서 넣는 거고 2개만 해도 50억인데 뭐 자산이 많으시죠. 그리고 취득가 했을 때 과세 표준이 이렇게 각각 설정이 되다 보니 여기서 취득가는 같지만 왜 과표가 다르지? 29년 7월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받으실 수 있고 일반 세율로 적용받으실 수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표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2029년도 8월 달에 양도하게 되시면 중과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과표가 올라가서 세금이 무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3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분께서는 완공된 지 1년 이내에 판매해야 된다던데요? 라는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3년까지 다 법령이랑 내용 안내를 드렸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초보자들은 그럼 결국에 제가 이걸 공부하더라도 다 당연히 그냥 세무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어서 제가 마지막 4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부동산 초보자 세금 체크리스트 제가 6가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한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의 목표로 설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 집을 사기 전에 고려해야 될 한 4가지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먼저 내가 내야 될 취득세율은 확인했는가?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지 확인했는가? 현 상태를 또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구입함에 있어서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증여를 했는지, 대출을 했는지, 현금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2, 3년 안에 이 주택을 팔 건지 아니면 보유할 건지를 정했는가? 이런 정도 4가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요. 누구의 명의로 살지 또 향후 증여 상속하는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단독 명의로 살 건지 배우자 명의로 함께 공동 명의로 하실 건지 아니면 자녀분 명의로 취득해 주실 건지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봐야겠죠. 그리고 공동 명의로 구입하셨을 때 종부세, 양도세, 상속까지 함께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증여 상속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보유하는 동안에 고려해야 될 4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재산세와 종부세 예상액을 계산했는가? 그리고 월세 전세 구조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가 이제 임대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대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붙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집을 팔기 전에는 또 어떤 걸 확인하게 될까요? 팔기 전에는 첫 번째가 세무사에게 상담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상세액 한번 받아보시는 거, 그리고 팔기 전에 더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들, 그리고 매도 시점, 날짜 조정해서 이때 파는 게 유리한지 이때 파는 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족 간에 일어나는 거래인지 아니면 증여 또는 상속이 포함된 거래인지 또 상가 거래인지 뭐 주택 거래인지, 그래서 감정평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내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최소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세금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명의 선택이 세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타이밍이 세금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르면 질문해야 된다.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모두 운일까요? 아니죠. 부동산도 매수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오를 곳이나 입지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운도 있겠죠. 근데 세금은 정말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언제 사느냐, 누구의 명의로 살 것이냐, 그리고 몇 채를 내가 보유할 것이냐, 언제 파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세금 공부, 절세 전략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